지난주 16일부터 시작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모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이 공항을 필두로 교통난과 난개발, 환경과 청년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제주 현안을 이번 행감에서 얼마나 제대로 다뤘을까요? 행감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그리고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공항 문제로 뜨거운 이 환도위 박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첫날부터 네네. 안창남 의원과 굉장히 설전을 벌이셨어요? 좀 네네네. 화해는 하신 건가요? 화해는 당연히 하고요. 네.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낯뜨거운 장면을 보내드려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리고, 단지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물론 안창남 의원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선후배가 아니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웃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하고, 이튿날 서로 공식적인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이 바로 이제 이 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때문이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1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가 갈등, 공공정책 갈등이 심각한 수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아마 갈등에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대형 어떤 그 이슈이기도 한데, 지금 광장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어떤 정책 모델로서 공론조사가 이를테면 신고리 오리콕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고속화 철도라든지 부산의 어떤 중앙차로제라든지 이게 모델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이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번 도민 공론화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67%를 점해서 아마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님들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아마 31일 날 문안이 아마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담당 위원회는 또 아닙니다만 이 위원장께도 제가 이 공항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죠? 어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제2공항 주민투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네. 다소 제주도에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모습으로 보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론조사라든가 전문가 토론이라든가 그리고 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는 어떤 특정 집단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결국은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 대표 전 도민이 결정하는 부분에 따르겠다는 의석이 담겨 있지만, 이거를 달리 해석해 보면요, 공론화 조사는 불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제주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제주도지사가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즉 시간적 한계와 예산적 한계가 상당히 따르는 부분인데, 이걸 김현미 장관이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라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박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물론 이경용 위원장님 해석도 물론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하신 말씀 대단히 전 중요하다. 즉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서 현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더 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일관적인 그런 주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김현미 장관께서 주민투표를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1995년에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35년 가까이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고 지방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저는 오히려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결집된 능력으로 주민투표도
주민투표든 아니면 공론화 조사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토부가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는 물론 또 공론조사도 반대하고 있죠. 네, 네.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네, 네, 내세우고 네. 있는데 어제 박 위원장께서 이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무효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이제 즉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했는데요.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와 관련돼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면서 도정이 법무담당관이라든지 관련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이게 자문을 받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즉 얘기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규칙을 재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서 아마도 부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고요. 지금 도정에서는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청원 규정에 따라서 네. 청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가 도의회에 청원 처리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소개 의원이 소개로 청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 심사를 하고 네. 본회에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 청원 심사 규칙에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분명히 먼저 시행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당 본회의 의결로서 네. 도의회가 직접 청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혼돈스러우시겠지만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청원 규칙대로 의회는 진행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위반이 주시면 아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뭐 법도 법이고 이공항 찬성 측에선 공론화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찬성 측에서 이 특위를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해법이 있을까요? 이 위원장께서 의견이 있을 것 해법이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예. 공론화 조사 반대 특위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법률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수기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 규칙 속에 그 내용이 국책사업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그것이 규칙이 조례를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위법한 명령규칙 심사권을 제소해서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또 이 공론화라는 것은요. 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즉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토부에 우리가 주민수용, 그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수용 의사를 타진해 보았느냐. 네. 또 한편으로 국토부에서 우리가 공론화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공항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공론화조사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김현미 장관이 주민투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공론화 조사 관계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죠? 제주도에서든 저희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든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일을 먼저 예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위험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도정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물론이거니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균형 발전 효과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왜 도민들께서 반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역으로 도민들께서 저는 오히려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한 발 더 뒤로 밀러서도 도민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것이죠. 네.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도정 방침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지금 요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청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서 이주당할 수도 있고 수용당할 수도 있을 만한 성산의 성산읍 난산리, 성산읍 신산리, 성산읍 수산리 지역 주민들께서 대거 참여를 해주신 청원입니다. 즉 얘기해서 이분들은
거기에 만약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게 공항의 예정대로 추진되어진다고 하면 떠나실 만한 정말로 삶의 터전을 네네. 잃어버리실 만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즉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승복을 전제로 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먼저 요구를 했어요, 이분들이. 했는데 도정이 묵묵부답이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나서달라 하는 것을 의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광희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행감 첫날부터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주장의 배경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그 계획을 과감하게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이 당초의 사업 목적이 2007년도에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로 조성이 되었다가 네. 이게 그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사파리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요. 우선 중요한 것이 그 조건부 이행을 내죠. 2011년 1월 24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냈는데 원래 7년이 경과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재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재착공 신고를 하고 결국은 도요 입장에서는 1년의 사업기간 연장과 조건부 이행을 달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 경우는 사업 승인 취소를 하겠다는 했는데 이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재착공 신고를 하자마자 조건부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주도정에서 이것을 3년의 사업 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환경 영향 평가도 벗어나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을 벌여버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 조건 여부를 제대로 제주도정에서 평가를 하고 제주도정에서 강력하게 그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 승인 취소 등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네. 제주도정을 우습게 보고 여타 사업들도 그 개발 시점이 다 개발 사업 시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한두 달 전에 이것을 사업 재착공이라는 편법을 쓰면서 연장해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을 즉 관리 감독 체계를 강력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이미 뭐 돼버렸어. 좀 반응이 좀 어정쩡했죠. 그렇군요. 오늘 행감에선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도가 여전히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양여도 대여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예, 이 사업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2009년 민군 복합 관광위원 관련돼서 알뜨르 비행장을 가지고 결국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했는데 74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 올해 2월 달에 이게 유보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지를 대체 부지를 조지 않으면은 당초 기본 협약과 달리 그 무상양리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국방부의 의견은 지금 제2공항 갈등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즉 새로운 대체 부지가 제2공항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상양리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네. 이런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그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 제주도에 소극적이라면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생각을 좀 전해주시죠.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제주가 제주의 경쟁력이 곧 세계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예. 이 상황에 아주 역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주도민들께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제주를 자꾸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 제주가 왜 테스트 베드냐. 이런 도민들의 볼멘 소리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게 단적으로 포함돼 있다. 즉 얘기해서 2009년에 급했어요. 해군이.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당시에 제주도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놓고 야 이거 공짜로 줄게 이거 협약해놓고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문재인 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다른 여타의 다른 후보들도 전부 다 공약으로 다 이게 참 네. 몰랐어요. 즉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다시 이제 문광부와 국방부와 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어쨌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가 지금은 그 무슨 얘기야? 이제는 다시 야 공짜로 못 줘 대체부지 줘. 그리고 우리 저 공군 탐색 구조부대 설치할 거야. 너네 받아. 이렇게 하니 제주도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도정이라도 좀 제대로 일 좀 해라. 네. 근데 오늘 이경영 위원장님 보셨지만 도정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입 벌리고 숟가락에 밥 떠넣어주면 받겠다는 식
기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도정이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하고 돌아가서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게 그럼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국방부에다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최소한 용역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하지 않으면 도정이라도 네네. 의정이 해야 되겠다. 이거 안 그러면 도민들께 상당히 정말 뭐 하느냐, 밥값 좀 네. 해라. 그런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 이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요, 우리 특별법 235조의 제도 개선 사업 통해서 법까지 개정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제 관함식 때 대통령의 건의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지가 사실상 제주도에 무상 양려되더라도 사실상 국토부는 잃을 게 없어요. 그 부지는요 이미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주도민들에게 과감히 약속을 지켜서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또 제주도하고 국방부 3자 합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의지고요. 제주도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짧은 시간 이어지는 이 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환도의 행감 내용을 좀 더 네네네. 짚어볼게요.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네.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80, 90대 어머니 그 임원이었죠. 출근 네네. 안 하는 그분에게 지급한 억대 월급 전액 회수했는데 근데 보니까 과징금이요 180만 원이에요. 이게 답답합니다. 네. 그 사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노정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사실은 2017년 8월에 이 제도가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되어지면서 한 8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예. 도정에서는 도민들께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보통 한 1,000억 정도, 이 1,000억에 맞추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실비정산을 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시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지금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도민들이 지금 화를 낼 만하죠. 이게 물론 회수는 다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제재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징금 180만 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저희 11대 의회에 정말 이게 최대의 현안 사업이다. 지금 네네. 도민들께 혈세도 줄이고 또한 이 7개 버스 회사들에 대한 정말 그 도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들을 좀 네.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그냥 두 분께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는 절차고요. 물론 이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꼭 한 가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꼭 그 부분은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제주도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제주도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제주의회에서도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환경도시위원회는 사실은 제주도의 허파, 이렇게 핏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늘 하느라고는 하는데 도민 여러분들께 많은 비판 또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도정도 열심히 노력하는 네. 부분, 저 동북자원순환센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 어렵사리 다 해내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이런 것들 같이 맞춰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더욱 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행감도 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